아이들은 대개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소아외과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는 질환이 바로 탈장이다. 탈장이란 쉽게 복벽의 구멍을 통해 배 안의 내장기관이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서해부 탈장, 배꼽 탈장, 그리고 복벽 탈장이 흔하게 나타난다. 서해부 탈장은 생식기 근처가 볼록해지고 배꼽 탈장은 말 그대로 배꼽이 볼록해지며 복벽 탈장은 배꼽이 아닌 배 정중앙이 볼록해지는데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몸속 장기의 탈출,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탈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한자 그대로 장이 탈출하는 병이죠. 네. 이 탈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소아외과 전문의 정은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탈장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탈장은 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이 됩니다. 제가 전공이 소아외과다 보니까 90세 할아버지께서 탈장 수술을 받으러 오셔서 과를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소아외과 전문의이기 전에 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외과에서 진찰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탈장이란 비정상적인 곳에서 장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환을 알려면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곳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곳의 위치에 따라서 탈장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신체도가 나와 있는데요.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각자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는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비정상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 부위에 따라서 탈장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요. 장기가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우리 배 안에는 소장이나 대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소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대한 앞치마와 같은 그런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장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장기가 도출되면은 그 피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피부가 이렇게 돌출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힘을 줄 때만 나올 수도 있고요. 항상 나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탈장의 이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탈장의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록 색깔 보시면 배꼽에 나오는 탈장을 당연히 배꼽 탈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보시면은 절개 탈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이 절개 탈장은 수술 후에 발생하는 탈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절개가 배 가운데에 있으면은 배 가운데에 발생하는 것이고 수술 부위가 옆구리에 있으면은 옆구리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술 받았던 사람이 생기는 탈장을 보고 절개 탈장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서해부 탈장. 이 서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팬티를 입었을 때 덮여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서해부라고 명명합니다. 따라서 이 서해부에서 탈출되는 탈장을 서해부 탈장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네, 탈장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배꼽 탈장, 절개 탈장, 서해부 네. 탈장으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가수 김종국 씨가 네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장으로 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탈장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탈장은 이렇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장이 생겼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잘못된 방법 또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장이 생기는 그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우리 복벽이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에 볼록한 부분이 보입니다. 탈장의 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탈장은 우리 몸에 약해져 있는 부위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선을 불었을 때도 약해져 있는 쪽으로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시듯이 배 안에서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상승된 복압은 전체적으로 압력이 균등하게 가게 되지만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 약해져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압력이 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받치는 압력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어떨 때 이제 그러면은 복압이 상승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주로 서 있는 자세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복압이 좀 상승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녁에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샤워하면 서서 보통 샤워하시니까 그럴 때도 복압이 걸리게 되고 만성적인 기침을 하는 경우, 기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저 약한 부분에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해서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도 만성적으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위만 다를 뿐이지 받는 압력이 그 약한 부분에 모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장의 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서해부 탈장입니다. 제가 왜 서해부 탈장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적었냐 하면 서해부 탈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탈장의 75%를 차지하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탈장입니다. 이 서해부 탈장은 소아의 경우에는 초상돌기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 초상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환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생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배와 고환 사이에 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배와 대음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초상돌기입니다. 저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소아와는 달리 복벽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복압이 상승이 되었을 때 소아나 성인에서 이런 서해부에 탈장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꼽 탈장입니다. 배꼽 탈장이 아까 전에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복압을 상승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다든지 과체중이나 비만이 걸리게 되면 결국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복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가 좋지 않으셔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복압 상승의 요인이 되고, 아주 자주 임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분만 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분만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자궁이 커지면서 복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이럴 때도 배꼽 탈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개 탈장이 있는데요. 이 절개 탈장은 복부 수술 후에 생기는 어느 부위든지 그 절개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많이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이거 잘못 꼬맨 거 아니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벽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건장한 남성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근육층이 얇은 중년 여성에게서 호발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절개를 받고 나서 생기는 볼록한 부분들이 있다면 절개 탈장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몸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해부 탈장이 생각보다 좀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이 탈장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탈장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그 서해부 탈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해부 탈장은 국내에서 전체 수술을 통틀어서 13번째로 많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총 거의 35,000명 정도 가까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에서도 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복압이 상승할 때 이 해당 부위는 이제 서해부가 되겠죠. 서해부가 볼록하게 나오게 되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울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저귀를 바꿀 때 많이 울고 때론 이제 저녁에 목욕을 시킬 때도 많이 울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압이 증가됐을 때 볼록하게 나오는 서해부의 덩이를 발견하시게 되는데 눕게 되면은 신기하게 이 덩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힘을 안 주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대부분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와서 이제 아기가 이 탈장 때문에 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기가 우는 원인은 탈장이 아니라 그냥 아기는 우는 것이 언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 통증이 없고 서면 나오고 누우면 사라지는 이까지의 단계가 대부분이 가장 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증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치료하지 않고 두게 되면 이제 이 장기가 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묵직하고 불쾌한 느낌, 통증이라고는 환자분이 설명을 안 하십니다. 불쾌한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아프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해당 부위가. 그리고 이 상태를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해당 장기가 감돈이 되는데 이 감돈이라는 말은 의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끼어서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그래서 감돈이 되게 되면은 이 장기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괴사, 곧 썩게 되겠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이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탈장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전문의가 진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질환들은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어떻게 아픈가요? 어떤 자세일 때 더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외과 전문의는 아, 이분이 탈장이겠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서서 나오는 덩이라든지 눕힌 다음에 진찰을 하는 그런 병변 덩이를 진찰하는 것이 이 탈장의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탈장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오른쪽 위에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찰을 하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우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저 초음파나 CT에서는 탈장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 초음파나 CT는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진단에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탈장이 신생아, 특히 남자 아기에게 잘 생긴다고 해서 저도 우리 아이를 씻기거나 기저귀를 갈 때 혹시나 그러니까 왜 사타구니 쪽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정말 관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나 혹이 만져진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탈장을 그러면 치료하지 않고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장은 그 정의에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약한 부분으로 장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가 힘을 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을 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섰을 때 나오고 누울 때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는 장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저 상태는 수술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저런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주황색 화살표처럼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가는데 나오지는 않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감돈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돈 상태가 되면 초기에는 응급실에 가서 외과 전문의가 저것을 열심히 밀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저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감돈된 장에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 저렇게 보라색으로 장이 썩게 되고 우리가 괴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괴사가 된 장은 천공, 구멍이 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내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배 밖에 나와서 복막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몸에 있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탈장이 생길 수 있는 어느 부위든지 동일하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시킬 때까지 그만두면 안 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탈장을 치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약을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는데 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절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요. 두 번째, 치료하지 않고 두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 암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면 클수록 수술하는 저 같은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이 더 어렵게 됩니다. 피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래 둘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인데요. 장기가 끼어서 괴사가 될 경우, 상할 경우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평생에 한번 수술을 하는 거라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빠른 시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탈장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절대 안 되는 그런 질환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탈장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과장님, 일단 수술이 필수일 것도 같고요. 또 수어 탈장과 성인의 탈장은 그 수술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탈장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외과에서는 치료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탈장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약해진 조직이죠. 그래서 이 약해진 조직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저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파란색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이 이제 약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황색이 실입니다. 자, 그러면 약해진 조직이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꼬매는 방법이죠. 그래서 꼬매면 이제 오른쪽처럼 저렇게 딱 붙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만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죠. 자,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중에서도 그냥 파란색과 조금 연한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있죠. 조직이 약해지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시점으로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멍이 있는 옆에 조금 더 약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가 보통 꼬매게 되면 중간처럼 딱 붙게 되겠죠. 하지만 저 약한 조직에서 다시 저렇게 노란색처럼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실밥이 터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밥은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실밥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저 약한 조직이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모두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은 바로 재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인공막 메쉬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그냥 콘크리트를 막 넣지는 않죠. 콘크리트를 넣기 전에 반드시 철근을 세운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저 메쉬는 가까이서 보면 아주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메쉬를 집어넣게 되면 저 구멍 사이로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막아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마지막 저기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저 사이를 꼬매는 방법이 아니라 저렇게 메쉬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에 구멍이 나면은 그걸 꼬매는 것이 아니라 더 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서 자기 몸에 있는 조직처럼 아주 딱딱한 막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은 통증도 없어지고 재발도 많이 줄어드는 이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치료의 개념을 가지고 각 소아의 각 케이스에서 적용을 한번 보시면, 소아는 오른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고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소아의 초상돌기라고 하는 건데, 소아에 있는 탈장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빨간 부분이 서해부죠, 그죠? 저 서해부에서 이 초상돌기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결과적으로 소아들은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따로 뭐 막을 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초상돌기만 묶어주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탈장낭, 초상돌기에 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탈장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 탈장낭을 묶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복벽이 약해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해부에서 저렇게
약한 부분을 그냥 꼬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메쉬, 인공막을 대 가지고 거기에 티슈를 더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꼽이나 절개 탈장은 어떻게 치료할까? 배꼽이나 절개 탈장은 거의 치료해야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비슷한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배꼽 쪽에 저렇게 큰 탈장이 생겼을 경우에 가운데에 있는 저런 메쉬를 인공막을 배 안에 집어 넣어서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의 배꼽 및 절개 탈장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소아의 개념이 초상돌기를 묶어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초상돌기가 내가 초상돌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가장 흔하게 오랫동안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기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서해부에 저렇게 절개를 가합니다. 그래서 절개를 가하게 되면은 밖에서부터 저 초상돌기 탈장낭을 찾아 들어가서 묶어주는 방법, 이 방법이 절개수술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복강경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복강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록색을 보시면 점 3개가 보이시죠? 저기에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3에서 5mm 정도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배 속에서 저 입구를 찾아내서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 근육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가서 같은 복강경이긴 하지만 배를 완전히 뚫지 않고 사이로 들어가서 초상돌기를 찾아서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리 자체는 저 초상돌기를 묶어주는 것이 소아 서해부 탈장의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메쉬거든요. 인공막. 절개를 해서 저것을 넣어서 수술해주는 방법이 있고, 가운데 2가지의 그림처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강경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 메쉬를 해당 부위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막을 이용하는 방법은 미국과 유럽의 탈장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공막을 과거에는 넣지 않았지만 지금은 넣고 있고, 근데 또 최근에 인공막을 넣지 않고도 뭐 수술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발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해부 탈장에서 그러면 절개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절개 수술은 흉터가 당연히 더 크겠죠. 흉터가 크니까 당연히 통증도 조금 더 심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탈장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절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같은 구멍을 뚫어서도 반대편까지 다 같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복강경 수술은 배 안에 가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전신 마취를 시켜야 되는 반면에, 절개 수술은 전신 마취도 되고 척추 마취도 가능하고 때로는 국소 마취까지 모두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쪽에 빨간색 글자로 보신 바와 같이 재발률은 비슷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재발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해부 탈장과 달리 배꼽 탈장이나 절개 탈장은 자연 치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일단은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지켜만 봐도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성인을 계속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배꼽과 절개 탈장의 경우에는 성인은 똑같은 원리로 수술을 하지만 소아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소아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 없이 자연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성인 탈장은 제가 근육이 약해져서 생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소아들은 근육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생기는 배꼽 탈장 같은 경우에는 소아가 충분히 근육이 형성이 되고 튼튼해지고 자라게 되면 저절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는 대부분은 수술 없이 자연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배꼽 및 절개 탈장에서는
아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성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배꼽이나 절개 탈장을 부분에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당긴 다음에 꼬매주는 방법을 쓰는 거고, 오른쪽 방법은 복강경을 넣어서 안에 이제 메쉬를 넣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배꼽과 절개 탈장도 복강경 수술을 해서 이 첫 번째 수술에서 보셨던 재발률 20%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재발률이 5% 이하로 아주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배꼽하고 절개 탈장에 이용되는 것을 많이 지금 현재는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탈장은 휴식을 취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냥 뒀다가는 튀어나온 장기가 붓고 괴사하는 심각한 합병증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소아외과 전문의 정은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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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